네, 안녕하십니까. 홍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5분봉 단타 매매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고요. 자, 지표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요 설정이 나온 부분을 조금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요거를 전체를 다 흰색으로 합니다. 흰색으로 해서 좀 두껍게. 자, 여기도 어퍼도 흰색. 그 다음에 로어도 흰색. 자, 전부 흰색으로 하고, 선 굵기를 이제 두껍게 하고, 베이시스는 중간 정도로 하고, 점선으로 합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은 눈에 확 띄죠. 네. 자, 요 상태에서 지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줍니다. 지표 이름이 MMAR. 요렇게 치면은 제일 위에 요 지표가 하나 뜹니다. 자, 그래서 요 MMAR 요 지표를 딱 클릭을 하면은 자, 요게 그물망 차트 같은 거예요. 그물망. 그물망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중에 요거를 또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MMAR ABHI 요 차트 요 지표인데요. 요 바를 쭉 내리면은 요 MMA 수치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수치가 MM90입니다. 요 90에 여기서 보면은 요 선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크로스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크로스로 바꾸고, 자, 요거는 이제 선이 조금 굵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바꾸면은, 요 선이 주가가 이 선보다도 MMA 90보다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게 되면은, 요게 그린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이 MMAR 선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요게 레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세가 주가가 하락할 때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 추세의 전환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5분봉인데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리플이라든지, 근데 좀 그 대신 너무 잡지 말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 뭐 솔라나나 이런 정도도 괜찮긴 한데, 보통 거래량이 제일 많고 많이 쓰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단 기준으로 5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매매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횡보하는 구간을 걸러서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 왔을 때의 매수 타점을 잡으면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상단 하단을 이탈해서 더 올라간다든지 그 하단을 깨고 내려가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꼭 실전에서 매매할 때는, 잘 보고 있을 때는 상하단에서 매매가 되다가 이게 내가 사면은 꼭 더 떨어지거나 숏을 치면은 롱으로 올라가거나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MMAR 요 그물망 차트를 자, 요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게 빨간색이었다가 그린으로 바뀌었죠. 그린으로 바뀌고 나서 전체적인 그물이 전부 정배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 타점으로 잡는 거에 제 1순위는 뭐예요? 정배열인 거예요. 정배열일 때는 뭘로만 들어가냐면은 요때는 롱으로만 진입을 합니다. 롱으로만. 그 다음에 역배열, 완전 역배열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당연히 요때는 바로 숏으로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밝은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린색으로 바뀌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완전 정배열이 되는 시점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완전 정배열이 됐죠. 자, 이렇게 다 전부 모든 색깔이 자, 그린으로 바뀌고, 물론 주가가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조정 나올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선은 올라갈 때는 연두색, 내려갈 때는 레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드로 단기 이평선은 레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이평선은 전체적으로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그린이고 전부 요 90, MMA 선 90선보다도 다 위에 올라와 있을 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MMA 90보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반드시 요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요 하단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바로 매수의 타점입니다. 네, 롱으로 진입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요 5분봉 단기 매매의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해도 되느냐? 예, 보통 한번 첫 번째가요. 첫 번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 확률에서 반등이 상단선까지 올라갈 확률이 9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서 올라왔으니까 또 이게 하단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지만 상단만 잡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단 숏으로 잘못 잡았다가 조금 늘렸다가 그냥 급등해 버리게 되면은 아주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린으로 바뀌었을 때는 롱으로만 진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봅니다. 그러면 또 언제 진입을 하느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또 합니다. 그러면은 신고가를 내잖아요. 신고가. 항상 신고가가 기준입니다. 신고가를 내면 그때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가가 나왔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매수예요?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예요.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번에 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나 볼게요. 딱 봤더니 여기.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예, 매수예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여기서 팔았죠. 자, 팔았습니다. 잘 먹고 팔았는데 또 신고가를 또 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신고가를 또 내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쭉 올라요. 올라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오나 보니까 여기 왔네요. 자, 여기 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습니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사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보니까 여기 상단에 왔네요. 상단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자리가 오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확률은 첫 번째가 가장 세고 그 두 번째는 그보다는 좀 약하다. 첫 번째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두 번째 확률은 한 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올랐어요. 올랐는데 자, 이때 보면은 전고점을 여기 전고점이죠. 이 고점을 넘었죠.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요. 그래서 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습니다. 자, 왔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다 보니까 상단에 왔습니다. 그렇죠? 상단에 여기 왔는데 여기 조금 모자라요. 그렇죠? 자, 조금 모자라서 매도를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가 또 이때가 왜 청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 또는
여기서 매도를 정확하게 못했다 하면은 완전히 돌파를 했을 때에 여기서 또 매도의 시점이 된다. 청산의 시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나 봅시다. 이 고점을 넘어야겠죠. 이 고점을 넘어야겠죠. 자, 그랬는데 이 고점을 넘나 봅시다. 쭉 했는데 넘지를 못해요. 자, 그렇죠. 넘지를 못하고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돌파를 못했죠. 그죠?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에 여기 왔어요. 왔을 때 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는 안 해요. 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요 자리가 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어요. 왔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요, 안 해요? 예, 신고가를 냈어요, 못 냈어요? 여기까지 와서 못 냈죠. 못 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가 아닙니다. 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봅시다. 물론 안 내놓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매매의 기준은 신고가를 내느냐. 자, 요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숏으로 쳤을 때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으로 쳤을 때. 자, 숏으로 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으로 쭉 내리는 부분. 자, 여기 한번 빨간색이 나왔네요. 자, 빨간색이 나왔는데 여기서는요, 완전 역배열입니까? 아니면은 역배열이 되다가 말았습니까? 예, 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완전 역배열은 이 위에 있는 이 이평선들이 다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인데 완전 역배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완전 역배열이란 건 이건 완전 정배열이죠. 선이 자, 여기가 90선부터 자, 요거는 요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MMA 90, 85, 80, 75, 70 쭉 해서 50 쭉 해서 5까지 50, 15, 20, 25, 30, 45, 50, 65 이런 식으로 5단위로 쭉 이평선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그물망처럼 해놓고선 네. 전체적으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것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된다. 이때는 하락 추세지만 빨간색이니까 하락 추세지만 예, 완전 역배열은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완전 역배열이 될 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여기 이제 완전 역배열이 됐네요. 자, 보십시다. 자, 빨간색으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 가지고 완전 역배열이 됐나 할 때 한 이맘때 정도부터 여기서부터 이 시점부터 완전 역배열이 됐네요. 그러면 완전 역배열이 됐으니까 볼린저 밴드 이제는 뭐예요? 상단에 오면은 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이쯤 떨어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싶어서 이렇게 쓱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떨어져. 그럼 물타기를 해. 또 떨어져. 또 물타기 해. 또 떨어져. 또 물타기 해. 그래서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물타기를 했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내 평단가까지 안 와.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안 합니다. 항상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추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보통 역추세 매매란 말이에요. 예. 떨어지면 어디선가 반등이 나오겠지 싶어서 자꾸 물타기 하다가 반등 안 나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중이 커진 다음에 떨어지니까 작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베팅을 해요.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다가 방향성을 잡을 때 이 방법을 쓴다고요. 완전 역배열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럼 여기서 샀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자, 정확하게 여기 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지만은 자, 어때요? 내려오죠.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았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에서 사서 하단에서
예, 팝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갑니까? 왜 보세요. 첫 번째 저점이 생겼죠. 첫 번째 저점을 깨는 두 번째 저점이 생겼죠.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신저가라고 합니다. 신저가. 그죠? 신저가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삽니까? 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삽니다. 여기 맞네요. 샀어요. 예,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죠. 내려갔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팔아요. 예. 수익이 길게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짧게 날 수도 있지만은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이때는 많이 났는데 여기서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은 더 떨어지겠지. 그리고 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죠? 그러면 수익 났을 때 수익을 못 챙기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짧건 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실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팝니다. 그럼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손실을 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오면은 여기서 매도를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왜? 여기가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두 번째 저점. 그러면 두 번째 저점을 만약에 이렇게 깼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여기서 매도를 갖다가 잡을 수 있겠죠. 숏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려왔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려오고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요 레드가 그린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나는 롱으로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훅 하고 빠져가지고 얘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을 깨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오면은 그때는 또 한번 숏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봐봐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 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슬슬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딱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 어디서 삽니까? 완전 정배열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을 때가 이때가 바로 또 매수의 타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할 때 자, 볼린저 밴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정립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좋은 위치에서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볼린저 매매의 승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에 따른 볼린저 밴드 매매 공략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